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합격 특강 153, 합격 153 무료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019학년도 임용고시 절대합격으로 해서 합격 특강 153이라고 하는 시즌3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합격 123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15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이렇게 복스러운 숫자이기라서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합격 153이라고 하는 특강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또 시즌3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이긴 한데 강의하는 제 얼굴이 많이 좀 부어 있습니다. 염증 때문에 좀 많이 부어 있고요. 염증 약이 좀 살을 좀 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살 빼고 있는데 잘 안 빠지네요. 하지만 봄, 여름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빠져서 또 원래의 모습대로 좀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전시학습을 좀 잠깐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3월 개강도 있었고 또 뭐 휴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일이 있어서 지금 요 강좌가 2주 이후 동안 오랫동안 좀 못 봤다가 좀 보는 강좌라서 여러분이 아마 좀 잊어버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이미 아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디자인을 이제 우리가 좀 쭉 이어져 와서 디자인 역사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디자인 역사 종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시학습까지가 이제 쭉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어져 왔고 오늘 이렇게 디자인이 다양화된 현대 디자인 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디자인 역사는 종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유선형 디자인. 지금 이제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고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유선형 디자인이 다시 한번 또 재차 주목받고 있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출발은 30년대 했고 그다음 또 50년대 있었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도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난번 좀 많이 봤던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유기적 디자인이 되겠죠. 그래서 3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기적 디자인, 특별히 알바 알토라고 하는 작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모여져서 스칸디나비아 모던 디자인. 지금 이 그림은 이미 기출됐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두셔야 될 디자인이면서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현대 디자인으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자면 우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디자인을 우리가 좀 구분하자면 먼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능주의적 근대 디자인, 그 다음에 반디자인 운동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근대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학자와 과목 영역마다 조금씩 시대 구분이 좀 달라서요. 굳이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 쪽에서는 1950년대 디자인을 여기서부터라고 본다면 요 이전을 근대라고 보통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를 쓰게 됐는데 요 말에 불편하면 안 써도 되고요. 어쨌든 기능주의적 디자인을 근대 디자인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그러고 울룸 조용대학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죠. 서독에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디자인을 브라운사가 이어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브라운사의 디자인은 현대 일본 디자인이 이제 받아들였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각이 지고 조그만하고 뭐 그러한 디자인 스타일이고요. 노예 그래픽은 이제 국제 스위스 양식이라고도 하는데 영화 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화 포스터 같은 것에 타이포그래피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에 적용되는 중요한 디자인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또 유니버설체가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은 전체를 우리가 기능주의적 디자인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은 종강 겸해서 이 반디자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안티 디자인, 반디자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깔려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대 디자인을 비판하고 있는데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문명은 대체로 계몽주의적 사고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사고, 그러면서 기계주의적인 성향, 이러한 것들을 근대 문명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향들은 잘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을 낳게 되면서 인류에게 불행을 좀 낳게 됐다 하는 입장에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기계적인 부분은 이제 거부하는 디자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한 디자인들이 팝 디자인, 포스트 모던 디자인 혹은 멤피스 그룹 정도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터내셔널 스타일 보면 먼저 명칭, 기능적 근대 디자인, 종류, 울름 조용대학, 브라운사 제품, 노예 그래픽, 유니버스 헬베티카 체, 특히 헬베티카 서체의 가독성, 그 다음에 글자로 쓰였던 그 전달성,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공부하시고 서술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보통 이렇게 되죠. 지역적이고요. 언어나 민족 등의 자연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추상적인 개념 혹은 유니버설한 통일성 원리를 추구하고요. 기능주의를 표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요겁니다. 브라운사 제품이 되겠죠. 굉장히 기능적이고요. 각이져 있고 간결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디자인 운동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오늘 주된 핵심이 되겠는데, 이 부분들은 2009학년도부터 종종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요. 배경은 이렇게 근대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이 되겠고,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불안감, 공포, 이것이 이제 1960년대 말부터 전개가 되고, 이와 함께 포함됐던 것이 이제 그 페미니즘 운동, 여러 가지 그런 저항 운동,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 대항 문화가 등장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지상주의, 대량 소비 사회로의 비판 등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먼저 팝 디자인을 보면은 시기가 1960년대가 되겠고, 지역은 미국, 영국 중심이고요. 먼저 영국부터 출발하는데 팝은 인디펜던트 그룹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스타일이 페세, 팬턴, 머독 이고요. 특징은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색, 대담한 형태, 플라스틱의 사용, 반복, 키치, 소비자 욕구를 먼저 보자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죠? 자, 조금 더 좀 크게 봤습니다. 페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 굉장히 좀 가볍고요. 특별히 이 작품 같은 경우 종이로 구성되어 있어서 종이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앉아 있게 됩니다. 요게요. 근데 이제 종이 두께가 있고 여러 가지 겹을 사용을 해서 비교적 견고합니다.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유의적이고 장식적이고 가볍고 저렴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팝 디자인이면서 결국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 디자인, 안티 디자인 혹은 포스트 모던 디자인은 단품 생산도 되지만 팝 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나 다품 생산도 추구한다는 거. 그래서 다양성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포스트 모던 디자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디자인. 시기가 78년, 그다음에 지역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유럽 등등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레이브, 소사스. 특징은 이렇게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민족적이고 토속적이고 지역적. 미술과 디자인에 대한 구별을 철폐했던 것이 포스트 모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를 좀 더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멤피스 디자인. 책꽂이예요. 책꽂이인데 단품이 아니라 이제 실내에 다양한 가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장식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미 기출 2년 전에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주전자 디자인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기능적이면서도 또 유의적이고요. 그러한 성향이 바로 포스트 모던 디자인이 되겠다는 거. 특별히 이제 표지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비트맵의 어떤 처리 방식을 응용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양성의 논리, 그 다음에 타이포그라피와 포토그라피 사용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고, 그래서 표지에서 가독성과 전달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쟤는 시각 디자인에 속하니까요. 시각 디자인에 속하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 안에 편집 디자인 안에 포스터, 혹은 포스터 디자인에서의 가독성, 전달성, 이러한 것으로 점점 목차 기준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공부의 포인트, 서술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알레시 주전자, 그 다음에 소사스 책꽂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 디자인 역사 공부인데요. 기본서에 충실하자. 이 기본서는 문제풀이 때까지 계속 기본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심화서와 기본서는 3월, 4월 공부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또 학교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유심히 열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서술형 답안 작성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또 이렇게 무료 강의도 찍고요. 또 본 강의도 찍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디자인 공예, 특히 이제 디자인 역사, 또 미술과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 역사 부분의 합격 특강 153 무료 강의 괜찮았습니까? 좋았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영역 또 무료 강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